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제의 시조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을 검토하여 과연 누가 백제의 진정한 시조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백제 시조에 대한 주장은 대략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주장은 첫째 동명이고, 둘째 구대이며, 셋째 비류이고, 넷째 온조이며, 다섯째 고이왕 등이 있습니다. 먼저 백제의 시조가 동명이라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해동고기를 살펴보면 시조를 동명이라고 하거나 혹은 시조를 우대라고 한다. 삼국사기 권제 32 잡지 제1의 내용입니다. 해동고기에 언급된 백제시조 동명은 고구려 건국자 동명성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108년 북부여가 쇠퇴하고 한나라 도적들이 왕성한 것을 보고 분한 마음으로 세상을 구할 뜻을 세웠는데 이때에 이르러 졸본에서 즉위하고 스스로를 동명이라고 하였다. 환단곡이 북부여기 하의 내용입니다. 휴회거사 범장은 한단곡이 북부여기에서 이 동명왕을 고두막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고두막한을 두막루라고도 주장하는데 이 두막루는 백제나 졸본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북쪽에 존재하였던 부여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살펴보건대 부여는 본래 예맥의 땅에 있었으며 북위의 시절에는 두막루라고 불렀다. 발해고의 내용입니다. 두막루국은 물길의 북쪽 천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옛 부여이다. 문헌비고 사고전서본 권 326의 내용입니다. 두막루국은 물길국 북쪽으로 1천리 떨어져 있고 낙양에서는 6천리 떨어져 있으며 옛 북부여이다. 위서 권백의 내용입니다. 문제는 환단곡이 북부여기의 저자 범장의 부여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부여라고 불리는 대상은 여러 계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여연맹이고 두 번째는 북부여연맹이며 세 번째는 북부여가 패망한 후에 홀로 떨어진 과거 북부여 천자가 머물렀던 연맹주의 나라 비리국이 있으며 네 번째는 신라가 백제를 부를 때 부여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백제를 부여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역사를 혼란스럽게 하였는데 백제를 부여라고 불렀다는 기록을 잠시 언급해 보겠습니다. 서기 76년 9월 월호가 하석 등과 함께 와산을 대파하였다. 연지가 나와 항복하였으나 부여의 수졸 200명을 구덩이에 파묻었다. 박창화 필사본 파사이사금기의 내용입니다. 중국 측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역사에서 세 번째에 언급된 연맹주의 나라인 비리국과 두 번째에 언급된 북부여 연맹 전체를 혼동하고 있으며 또한 신라가 부르던 부여, 즉 백제와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고두막한이라는 생경한 인물이 창조되어 마치 그가 졸본의 땅에 동명국을 건국하고 동명왕이 된 것처럼 역사가 창조된 것입니다. 즉 고두막한은
동명국의 동명왕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44년 7월 나라를 동부, 서부, 남부 등 3부로 나누고 을씨, 흘씨, 해씨에게 각 주를 다스리게 하였다. 박창하 필사본 백제서기 우대왕의 내용입니다. 졸본 지역의 3대 성씨는 을씨, 흘씨, 해씨였습니다. 그 중에서 을씨 가문이 주로 졸본을 다스렸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졸본 후 을족이 숙부 권현백 을송의 딸 류씨를 취하여 아들 을음을 낳고 죽었다. 국상 연타발이 칠국의 난에서 사직에 공을 세워 그 처와 아들을 떠맡았고 마침내 연타발이 을류를 처로 삼아 딸 관패와 소선호를 낳았다. 박창하 필사본 추모경의 내용입니다. 즉 졸본의 터줏 대감으로는 고씨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고씨는 고구려 동명성왕의 아들 고루태자로부터 시작되니 동명왕은 고두막한이 아니라 을씨의 인물일 가능성이 더 짙습니다. 고씨의 시조인 고루태자에 대한 이야기는 화면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원년 기원전 18년 여름 5월 동명왕의 사당을 세웠다. 삼국사기 권제 23 온조왕편의 내용입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동명왕의 사당은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의 사당이 아니라 졸본의 선대 동명국왕의 사당입니다. 상식적으로 동명성왕 주몽을 저주하며 고구려를 떠나 새로운 나라 백제를 건국한 이들이 주몽을 위한 사당을 짓는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또한 자신들을 따른 이들에게도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사실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 주몽 역시 졸본국을 차지할 때 그 백성들의 반발을 감소시키고자 그 땅의 선조인 동명왕을 이용하여 고구려 첫 연호인 동명을 만든 것이기도 합니다.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동명국은 졸본국과 백제의 선대입니다. 따라서 동명국왕이 백제의 시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구대 혹은 우대가 백제의 시조라는 주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연타발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시켜 맞아들이니 마침내 졸본의 땅이 그에게 맡겨졌다. 이때가 한 원제년 초원 2년 갑술년 기원전 47년이었다. 이때 헤브루 왕의 태자 금화가 즉위하니 곧 우대의 아버지였다. 명하여 우대를 졸본 왕으로 삼았다. 박창하 필사본 백제서기 우대왕의 내용입니다. 책부 원구에서는 백제는 매번 2월, 5월, 8월, 11월에 왕이 하늘과 오제의 신을 제사 지내며 그 시조 구대의 사당을 국성에 세우고 해마다 4번 제사 지낸다 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권제 32 잡지 제1의 내용입니다. 금화왕이 우대를 졸본 왕으로 봉하였고 그 우대 혹은 구대가 백제의 시조이기에 매년 4번에 걸쳐 제사를 지낸다는 기록입니다. 즉 구대 혹은 우대를 백제의 시조로 여긴다는 기록입니다. 구대 혹은 우대는 졸본국왕입니다. 그 졸본국은 백제 이전의 나라이니
그가 백제의 시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마치 북부여를 계승한 고구려이지만 북부여의 시조가 고구려의 시조가 될 수 없음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는 백제의 시조가 온조의 형, 비류라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18년 주몽이 비류와 온조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였으나 주몽의 아들 유리가 부여에서 와서 아버지를 이어받았다. 비류가 동생 온조에게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께서 대업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었으나 나라가 유리에게 돌아가니 우리들은 쓸모없는 혹이 되었구나. 차라리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따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나을 것이다. 온조가 이를 허락하자 오간과 마려 등 10명의 신하와 함께 따르는 무리를 이끌고 폐수와 대수를 건너 미추홀에 도착하여 살았다. 동명사당을 세우고 국호를 백제라고 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백제왕기 비류왕편의 내용입니다. 우대왕의 장자로 유순하고 인자하며 효성과 우애가 있었다. 원년 기원전 18년 계묘년 정월에 비류가 동쪽으로 가서 남으로 대수를 건너 미추홀에 이르러 그곳에서 살고자 하였다. 온조 역시 오간과 마려와 함께 서남으로 가서 폐하를 건너 미추홀에서 만났다. 비류를 왕으로 세웠다. 박창하 필사본 백제서기 비류왕편의 내용입니다. 비류와 온조는 고구려로부터 벗어나 미추홀을 도읍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국호를 백제라고 하였으며 비류가 그 백제의 첫 임금이 됩니다. 즉 백제라는 국명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며 비류가 그 백제의 시조라는 분명한 기록입니다. 다음으로는 온조가 백제의 시조라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기원전 6년 7월 온조가 한산 아래에 울타리를 세워 따로 살기를 청하니 왕이 이를 허락하고 위례성의 백성들을 나누어 주었다. 기원전 6년 8월 온조가 마한에 사신을 보내 옮긴 것을 알리고 변두리의 땅을 빌리고자 하였다. 박창화 필사본 백제왕기의 내용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류 등은 고구려에서 빠져나와 백제를 건국하고 그 첫 왕은 비류가 됩니다. 그리고 온조는 이후 기원전 6년에 비류가 건국한 백제에서 분가하여 자신만의 나라를 건국한 것입니다. 즉 기원전 18년에 건국된 백제의 시조는 비류이고 이후 기원전 6년에 그 백제에서 분가한 곳에서 온조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백제왕기에서는 아예 온조가 비류를 계승하여 백제의 2대 왕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17년 기원전 2년 김인년 봄 낭랑이 침공하여 위례성을 불태웠다. 왕은 전쟁에 패하자 지나친 걱정으로 흥서하였다. 왕제 온조가 그 무리를 합쳐 왕위를 이어받고 새로운 도읍을 위례성으로 삼았다. 박창화 필사본 백제왕기 비류왕편의 내용입니다. 비류왕의 모제이다. 온조의 뜻은 비류와 서로 같았고 효성과 우애가 있었다. 무리를 잘 다스렸으며 꿈이 컸다. 원년 기원전 2년
김인년 4월에 국모의 사당을 세웠다. 박창하 필사본 백제왕기 온조왕편의 내용입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온조의 나라를 십제라고 하였습니다. 해당하는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10명의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국호를 십제라고 하였다. 이때가 전한 성제 홍가 3년 기원전 18년이었다. 삼국사기 온조왕편의 내용입니다. 삼국사기가 기록한 것은 기원전 18년에 건국된 백제를 일컫는 것으로 이 백제는 온조의 나라가 아니라 비류의 나라였습니다. 결국 백제의 시조는 온조가 아니라 비류라는 것입니다. 비류 백제와 온조 백제에 대하여 좀 더 상세한 내용을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화면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이왕이 백제의 시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 그 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2 주서 2억 전 백제조와 수서 동의전 백제조 및 북사 백제전에 백제 건국의 시조로 나오는 구대가 바로 이 고이왕을 지칭한 것이라 함은 위에서도 말하였거니와 구대의 대의 원음은 이니 구이와 고이가 음이 상통할 뿐더러 고이왕 27, 8년조에 나타나는 그의 치적은 백제의 사실상의 건국태조로 인정할 만하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하 이병도 역주 의류문화사 1992년 12세 페이지 33의 내용입니다. 여러모로 유명한 이병도 박사의 주장입니다. 그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첫째, 중국사에 기록된 백제의 건국시조라는 구대를 구이로 읽고 이를 고이와 동일시하여 구대가 곧 고이왕이라는 것이며 둘째, 고이왕의 치적이 건국태조로 인정될 만하다는 것입니다. 이병도 박사는 구대를 구이로 읽고 있으나 구대를 구이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고구려사에 기록된 구대의 대자가 백제사에서는 우대의 대자와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이들이 이로 읽힐 가능성은 없습니다. 즉 구대는 구이가 아니며 구대가 고이왕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고이왕의 치적이 그를 건국태조임을 증명한다는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고이왕은 관직과 품계 그리고 관복 등을 정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그를 건국태조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상 여러 기록들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건국되었고 그 백제의 시조는 비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